이 사람 누구지? 뭐 다소 생경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쪽에 탄핵소추 대리인을 맡고 있는 서상범 변호사가 조국혁신당의 후보로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해서 그 자체가 논란입니다. 피청구인이 시국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언급하면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였죠.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비상한 조치로 군이 나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게 법률 개념으로 치자면 현행 법령상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법령보다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군이 좀 현실 정치에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 정도로 저는 그 분위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 계엄이나 이런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군의 정치 개입으로 생각하셨단 말씀이신가요? 뭐 그런 계엄까지 생각은 못했고 어쨌든 어떤 경우든 저는 그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스스로 던져버린 통합을 다시 꺼내들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바로 저 인물 서상범 변호사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대통령 탄핵 심판 국회 쪽 대리인단을 맡기 전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는데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염치가 없다는 이야기를 좀 쓰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염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서 변호사가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에 본인의 변호인을 맡았고 더군다나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구청장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그다음 또 수임료도 다 받았다고 그럽니다. 또 성공모수 뭐 운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그 본인이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대리인단에 안 들어갔어야 됐죠. 예. 왜냐하면 지금 대리인단 들어가서 자신의 선전 기회로 다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엄중한 문제를 자신의 얼굴을 알린 걸로 선전에 이용하고 딱 끝나니까 바로 이제 출마 선언해서 지금 보궐선거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 조국혁신당의 그 조국 전 대표도 좀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 사리에 대한 또 예의에 대한 또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 참 이게요. 법률가들이 저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항상 뭐라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 이전에 더 큰 민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 눈높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지금 자신의 이 중대한 업무를 결국은 자신의 정책을 이용해서 하고 저거를 뻔뻔하게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글쎄요.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지켜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국회 쪽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진보 성향, 친야 성향의 변호인단 수임료만 배불러 준 거 아니냐라는 장동혁 의원인가요? 여권에서 많은 비판도 있었는데 일단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고 본인은 떳떳이 출마하겠다. 조국 혁신을 위해 출마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오늘 알려진 얘기는요. 강성표 부위원장. 네. 그 예전에는 열린민주당 소속이었고 지금은 민주당 합당이 됐고 전직 의원이죠. 최강욱 전 의원이 후원 회장을 맡았다. 이걸 두고도 좀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공천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아무리 조국 혁신당이 저희와 이렇게 뭐 우호적인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인사가 그 다른 정당의 후보자의 후원 회장을 만든다는 것이 저는 이 상황에서 맞나? 그래서 저는 이걸 만약에 본인이 전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하면 뭐 탈당을 하거나 혹은 이 정도의 일은 좀 지도부하고 상의가 됐다거나 좀 그런 과정을 좀 거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갑자기 기억나는 게 제가 지금 방금 막 생각났던 게 예전인가요? 조국 혁신당이 국회 입성하기 전에 정청래 의원이 약간의 워크숍 개념으로 주변 조국 혁신당 의원들 이제 국회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매뉴얼 설명했다가 당시에도 좀 구설과 뒷말이 있긴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취지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런 취지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예. 얼마 전에도 재보궐선거가 이 전남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세게 붙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든 뭐 본인이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관을 하면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연이 있어서 예. 저는 어떤 사심 없이 후원회장을 맡은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면 저는 그건 부적절한 태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친야 법조인들의 수입원을 넘어서 선거에 이용되고 있다. 출마가 탄핵 심판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다. 결국 뭐 선거 유권자의 판단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법으로 문제 없다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말씀처럼 법으로 문제가 있어요. 법으로 문제 있습니다. 법조인들도 없다 그러면 뭐라 그러시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변호사는 국회하고 위임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 위임 계약을 맺었으면 위임 계약서 자체에 나는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그 기한, 종기가 좀 명확히 썼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발생일이 원인 발생일이 작년도 10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리고 3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후보 등록일이 이미 정해져 있고 4월 2일 날 선거입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나 하여튼 종결일이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위임 계약을 할 때는 그 사건 종결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결일 이전에 본인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만두는데 그 그만두는 일이 수임할 당시에 이미 예정이 돼 있다면 그거는 불속실한 거죠. 위임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로 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기로 함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물론 뭐 어떤 귀책 사유가 강한 건 아니지만 엄밀히 따지면 민법상의 위임 관련 규정 위반이다라는 정도의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좀 쉽게 설명하면 다른 국회 측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 소상범 변호사 당신 뭐야? 왜 아직 선고도 안 끝났는데 출마해라고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애당초에 위임 계약을 쓸 때 나는 이때까지 할게라고 이 불확정 기한이지만 이때까지 할게라고 위임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으면 예. 이미 위임 계약서 작성할 때 본인이 나는 이때 보궐선거가 이미 12월 14일 그러니까 10월 달이기 때문에 보궐선거 원인이 발생한 이후에 위임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보궐선거에 본인이 출마할 의지가 있다면 예. 중간에 사실 재판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중간에 그만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그거를 만약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했다 그러면 비난의 가능성이 꽤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윤기찬 부위원장의 주장을 빌어서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걸 변호사인 서상범 변호사가 모를 리도 없었을 텐데 선고보다 선거가 중요했냐는 여당 비판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 봤습니다.